내년 의대 정원을 125명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유급도 감수하겠다며 돌아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참사가 벌어졌던 지하차도가 1년 만에 재개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주인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현금 56만 원을 빼앗은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도깨비 박물관으로 유명했던 속리산 애물레 박물관이 20여 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대가 내년 의대 정원을 125명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입학 정원이 내년에는 2.5배, 그 다음 해부터는 4배 늘어납니다.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반대했으나 학칙은 개정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대에서 열린 대학 평의원 회의.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교수회와 직원단체, 총학생회와 외부 인사 등 13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교무회의에 이어 평의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리 학내의 이제 고성원들 간의 이런 의대 증원 문제에 다소의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 본부는 서둘러서 봉합의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충북대 의대 입학 정원은 현재 49명에서 내년에는 2.5배인 125명, 후년부터는 4배인 200명으로 늘어납니다.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침묵 시위를 벌이면서 끝까지 반대했지만 학칙 개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교육 여건에서 학생들이 겪어야 될 그 고통에 대해서는 총장과 교육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지난 2월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교수들마저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 상황.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도 유급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의원에서 부결이 됐어도 정부는 어떻게든 강행을 진행을 했을 테고 변한 게 없으니 저희도 돌아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모집 요강은 이달 말 발표됩니다. 충북대는 계절학기 수업을 확대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지난해 청주 오송 참사가 벌어진 궁평 2 지하차도가 1년 만에 재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들은 충청북도가 참사 흔적 지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무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은 시설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다음 달 말 재개통을 앞두고 손상된 각종 시설물 보수 작업과 함께 물에 잠겼던 배수 펌프 교체 작업도 진행됩니다. 또 차도가 침수되면 탈출할 수 있도록 피난 사다리와 구명봉,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비상대피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비상대피 시설은 비상사다리와 구명봉이라고 해서 물에 침수 시 잠겼을 때 잡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하차도 앞에는 이렇게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지하차도 내부 수위가 15cm를 넘기게 되면 차단막이 내려와 차량 진입을 막게 됩니다. 그런데 오송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참사 흔적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참사를 직접 겪은 피해자들이나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도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협의도 없었다며 정말 안전한 것 맞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어디까지 수립하셨고 어느 정도의 설명은 있으셔야 되는데 오송 참사에 대한 기억을 개통해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밖에 저희는 들지 않거든요. 충청북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희생자 분향소 설치 기간과 장소를 두고 유가족들과 내내 갈등을 빚었고 지난달에는 오송 참사 재난백서와 추모비 건립을 유족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추진하다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추모 그거에 대한 저희하고 뭐 의논도 없었고 그냥 일주기를 그냥 끝으로 그냥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오송 참사 1년을 앞두고 지하차도 재개통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참사로 벌어진 갈등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한 행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호텔 측이 2층과 3층 일부에 대해 위락시설로 건축물 용도 변경을 신청해 다음 달까지 관련 부서는 물론 청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교육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 등으로 카지노 입점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거듭 발표했습니다. 이 호텔 주변에는 청주 신흥고와 율량초, 주성중 등 6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금 56만 원. 지난해 노래방 주인을 참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사람을 살해하고 빼앗은 돈입니다. 이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50대 남성이 상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이 남성은 상가 복도에서 2시간을 기다리다 노래방 주인인 60대 여성이 혼자 남은 걸 확인한 뒤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당시 빼앗은 돈은 고작 현금 56만 원과 신용카드 2장뿐이었습니다. 범행 후 혈흔을 닦고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불까지 다 끈 뒤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달아났지만 4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이 남성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증거를 내밀면 내가 한 게 맞는 것 같다는 답을 되풀이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형에 대해 상당히 고심했다면서 재산을 목적으로 사람 목숨을 빼앗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것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고 노래방이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조명을 꺼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대낮에 상가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말다툼 도중 여성을 살해한 56세 남성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숨진 여성은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부터 경찰에 3차례 신고했고 경찰이 한 차례 출동했지만 남성에게 경고 조치만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은 늘었지만 4월 충북의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줄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반도체 수출은 6억 9,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9.5% 늘었고 SSD는 311%, 화장품 수출은 70% 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2차 전지와 양극재의 수출 감소 여파로 전체 수출 실적은 21억 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줄었습니다. 도깨비 박물관으로 유명했던 속리산의 에밀레 박물관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설립했던 조자영 박사가 세상을 떠난 뒤 20년 넘게 방치돼 왔는데 복원을 기념해 축제도 열립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에밀레 박물관. 부여에서 출토된 연꽃 도깨비 무늬 벽돌을 형상화한 조각상이 관람객을 맞습니다. 폐허로 방치됐던 정원이 조금씩 정리돼가며 도깨비 관련 작품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민화들은 새로 꾸며진 전시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도깨비 그림 등 각종 민화는 도깨비 박물관으로도 알려진 에밀레 박물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공연장으로도 쓰이는 팔각 회랑도 박물관과 민화를 설명하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민족의 정신이라든지 민족의 문화, 이런 고유 신앙 같은 것을 엑기스만 이제 정수만 모아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이 흔치 않은. 박물관 건물도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헐린 한옥 구조물을 재사용해 귀틀집과 돌담 형태로 지은 건물은 박물관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합니다. 한옥을 저도 생각하고 사실 오기는 했는데 정말 한옥이라기보다는 옛날에 더 고대의 어떤 귀틀집 같은. 민화연구의 선구자인 조자용 박사가 설립한 에밀레 박물관은 지난 1983년 서울에서 속리산으로 이전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건축구조공학을 전공한 조 박사는 정동 미국 대사관절을 설계하는 등 건축가로 활동하다 1960년대부터 전국을 돌며 민화를 수집하고 도깨비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그 산물이었던 에밀레 박물관. 하지만 조 박사가 지난 2000년 세상을 떠났고 이후 화재까지 나며 방치돼 왔습니다. 최근 재산권 문제 등이 해결된 뒤 조 박사의 후손이 본격적인 복원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 새로운 그림과 조 박사의 원고 등도 발견됐습니다.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다시 좀 찾아서 자료 전시도 좀 하고 싶고, 근데 다 그게 이제 전시실도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에밀레 박물관은 복원과 함께 속리산 꼬마 도깨비 축제 등 다양한 행사로 사람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이 밖에 보은 농촌 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에 도움도 더해지고 있어 박물관 부활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일반 수박은 크고 무거운 데다 가격도 만만치 않아 1인 가구에게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껍질을 깎아 먹을 수 있는 소형 수박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과의 고장 예산군에서 속이 노란 애플 수박을 출하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일반 수박에 비해 작고 동그란 애플 수박 한 통.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반으로 쪼개니 빨간색이 아닌 노란 속을 드러냅니다. 예산군이 애플 수박 시장 차별화를 위해 종자업체와 함께 연구 보급에 나선 애플 수박 품종 예가인데 올해 첫 출하에 성공했습니다. 표면이 호피 무늬를 띠면서 속이 노란 애플 수박은 예산군 예가 품종이 최초입니다. 속이 노란 애플 수박은 무게가 2kg 안팎이지만 당도는 10브릭스 이상으로 일반 수박을 웃도는 데다 베타카로틴 등 녹황색 채소의 유효 성분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노란색 채소라든가 주황색 채소에서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데 이 속노란 수박에서도 베타카로틴 함량이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줄기에 서너 개씩 수확할 수 있다 보니 수익 역시 일반 수박 대비 30%가량 높고 5월 첫 수확을 마친 뒤 다시 심으면 7월 말 또 한 번 수확하는 이기작이 가능해 기존 수박 농가들 사이에서도 전환 품종으로 인기입니다. 세 개만 따도 일반 수박보다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선호하고 일반 수박 10톤들도 이거를 다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노란 애플 수박 재배 매뉴얼 개발과 환경 개선 연구를 진행해 현재 10개 농가 4헥타르인 애플 수박 시범 재배 단지 면적을 150헥타르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단양 소백산 철축제가 어제 단양읍 상상의 거리와 단양 소백산 일대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소백산 철축제에서는 개막 콘서트와 사투리 경연대회 등 각종 공연이 펼쳐지고 테마 전시관과 소백산 산행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단양읍 상진리 강변을 따라 1.2km에 달하는 장미 터널은 만개했고 소금정 공원에서는 달맞이 포차가 열립니다.
제천 우체국 권태영 집배원이 배달 도중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권태영 집배원은 그제 오전 제천시 백운면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다 산림 주변의 빈집 마당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터넷 우체국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집주인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용학, 고민서 충주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고민서 시의원은 자유총연맹 충주시 지회장이 배우자이지만 상위 지원 법률이 있어 단체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고민서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이해관계 안건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시의회 사무국의 안내를 받은 뒤 회피 신청을 냈고 어제 해당 조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 글로벌 금융 컨설팅 업체 세계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청주시가 기초지자체 가운데 1위로 꼽혔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금융 컨설팅 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전 세계 1000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경쟁력 지수에서 청주시는 41위인 서울과 252위인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인 306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도시 지수는 경제와 인적 자본, 환경과 삶의 질, 지배구조 등 5개 분야를 종합점수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충주시가 시내버스 개편 체계에 맞춰 다음 달 3일부터 콜버스를 운행합니다. 콜버스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전화나 휴대전화 앱으로 예약하면 버스가 정류장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로 우선 대상은 대서원면 9개 마을, 산청면 5개 마을입니다. 충주시는 또 오는 11월까지 13개 읍면으로 콜버스를 확대합니다. 요금은 기존 마을버스 요금과 동일합니다. 281억 원을 들인 옥천군 장애인 복지관과 반다비 체육센터가 어제 옥천읍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개관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주간보호시설과 직업훈련실 등을 갖췄고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수중운동실과 경기장 등을 갖췄습니다. 옥천군은 두 시설을 한 곳에 지은 전국의 첫 사례라며 장애인 치료와 운동을 체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충주를 찾아 모내기를 한 뒤 농업인들과 가루쌀빵을 함께 먹으며 재배 면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르미 2호 일명 가루쌀은 일반 미와 달리 습기가 적어 밀가루 대신 제가와 제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주는 올해 시범단지로 지정돼 12.8헥타르에서 가루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단지로 지정된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재배 면적이 60헥타르까지 늘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